어렵게 만드신대. 어렵진 않아요, 선배님? 괜찮아요. 재밌어요. 어려우면 빨리 말해야죠. 난 너무 재밌는데 또 어려우면 어떡하지라는 네, 생각. 그렇죠. 사람들은 또 어려운 말을 아무 말 생각 없이 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 오늘 월요일 박구용 교수님과 함께 왔구용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잠깐 전화 말씀 나가는 동안 우리나라 정치사회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있게 또 나눠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퀴즈 왔구용 내드렸어요. 우리나라 이것 문화가 제대로 꼽혀지지 않아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 교수님께서 오늘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맞춰주십시오.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 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것 문화다. 1번 건축, 2번 신축, 3번 구축,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뭔가 이상적인 그런 공간, 이상적인 걸 꿈꿀 때 나의 유토피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장소, 공간이랑 결부되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말 하기 전에 아까 건축이란 말 조금 더 하세요. 예. 건축가. 그런데 건물주란 말을 쓰잖아요. 예. 저는 참 이게 말이 참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축주, 건축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설계하는 사람은 건축을 하는데 아직 집의 주인은 건축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주란 말이거든요. 그냥 아주 비하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성을 이해 못하고 오로지 얼마인지만 아는 주인. 이렇게 되면 건축물 탄생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건축주란 말로 바꿔야 된다. 건축주로 바꿔야 한다. 건축가라는 건축가와 건축주가 합쳐야 건축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주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다. 예, 그것은 정말 건물로 장사하는 사람이 건축주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표현으로는 속 시원하게 좀 약간 천박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죠. 자제해야죠. 그런 느낌,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준다. 사실 약간 이런 표현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란한 깡통? 그렇죠. 약간 뭔가 그런 좀 느낌 주죠. 알맹이 없이 그냥 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 집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를 건물주라고 하지 마세요. 건축주라고 하세요. 건축주라고. 난 건축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축가를 만나세요. 그래서 건물을 짓지 말고 건축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건축이 지어졌잖아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으세요. 이제 제 2시간의 이야기를 아주 요약하면 한마디로 건축주가 되라. 건축주가 되라. 건물주가 되지 말고. 그리고 그 건축물이 탄생을 했다면 그 안에서 짓는 집을 지어라. 집을 지어라. 그리고 혼자 짓지 말고 함께 지어라. 함께 지어라. 다양하게 지어라. 자녀들에게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물론 건축이 없이도 집은 지을 수 있다. 그게 뭐 월세든 전세든 그렇죠. 상관없이. 그런데 여유가 있다면 건축을 해라. 그러면 이제 서울 시내 외곽에 나와서 나는 이런 전원주택 멋있게 지어서 나의 노후를 보낼 거야. 이런 분들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보기에 멋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요. 대체 불가능한 뭘 찾으라니까요.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두 개만 사용 가치를 따지라는 거죠. 너하고 나 이 집에 같이 집을 지을 사람에게 필요한 사용 가치가 높은 집을 지어라. 그러면 그걸 건축가는 그걸 이해해야 건축가거든요. 네, 이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이고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그렇죠. 한가한 소리 해야지 물론. 한가한 소리죠.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정해.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거하는 공간 이 공간이 너무 척박한 경우도 많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가한 소리 맞아요. 한가한 소리 맞는데 한가한 소리도 필요해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한가한 소리인데 또 우리 모두에게 약간 건축에 관한 것은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지금 서울의 시내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가한 얘기처럼 들리죠. 남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월세 살고 심지어 달방 살 수도 있죠. 반지할 수 있고, 옥탑방일 수도 있어요. 고시원일 수도 있고. 거기서도 집은 지을 수 있다. 거기서도 집은 지을 수 있다. 그건 그 집은 이 건물주가 아니다. 내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좋겠죠, 물론. 그런데 저는 건축도 아니고 건물만 가진 사람은 건물주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건물주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물론 있으면 건물 많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러나 그걸 부러워할 것이 별로 없는 게 제가 건물주 알거든요. 아주 척박해요 삶이. 여러분이 제가 철학을 오랫동안 3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고 인류가 축적해온 모든 문명,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거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찌 보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멋지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을 축적해가고 조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도 사용가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가치가 있으려면 사용가치를 중요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가치가 중요하지 우리 아버지가 연봉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삶은 척박해요. 예. 내 아버지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런 인간으로서의 그런 사실 동물들은 이런 생각 안 하니까요. 네, 그렇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숨겨진 1cm, 숨겨진 네. 1mm 이런 거를 우리가 작게 자꾸 계속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지금 뭐 그게 주거의 형태가 어떻든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혹시 삶이 한가해도 되는 삶의 조건을 갖춰준다? 그러면 하면 건축을 해라. 건축주가 되어라. 그렇죠. 예, 그 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유토피아 얘기 넘어갑니까?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유토피아란 말 들어보셨죠? 많이? 예, 유토피아. 유토피아란 말. 이상향? 이상향. 기계처럼 나오네요, 바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유토피아란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유토와 토피아? 그렇죠. 유와 유와 토피아가 결합단 말이에요. 예. 유는 영어로 말하면 유의 유인데 원래는 오유였어요. 오유. 오유. 예, 오유. 이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없을 무. nothing. 무. 무. nothing. 예, 없다. 토피아는 뭐냐? 토피아. 토피아. 토피아가 땅이에요. 아, 그리스어로 그런 예, 건가요? 땅이에요, 땅. 예. 예, 땅. 그러면 땅이 없다? 유토피아는 땅이 없다? 예. 없는 땅이란 말이에요. 없는 땅? 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유토피아는 없는 땅이라고 하면 유토피아가 없단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죠.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만져보고 느낄 수 없는 꿈꾸는 곳이란 말이죠. 실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이제 그러니까 실제하지 않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사고 방식이 예. 유토피아, 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 음. 없는 곳, 없는 세계에 대한 지향성이 있어 없어요, 우리는? 없는 세계에 대한 지향성 예. 현실에 없는 세계에 대한 지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죠. 예. 왜? 실제로 내 삶이 지금 각박하면 각박했어요. 예. 그러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 각박할수록 예, 각박할수록 힘들수록 예. 내가 힘겹고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실제하지 않지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꿈을 꾸죠. 그게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예.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열망이었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 들어봤죠? 플라톤이 왁구용 그 교수님 코너 이제 처음 등장하는 플라톤 그렇게 유명한 분 플라톤. 예, 플라톤. 예. 플라톤의 유명한 사상 뭐죠? 플라토닉 러브. 플라토닉 러브 그런 말이 있나요?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왜 없어요? 하여튼 플라토닉 러브는 플라톤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잘못 알고 있었네. 플라톤의 유명한 사상이 뭐가 있습니까? 이데아. 이데아. 그게 이데아. 이데아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토피아예요. 예. 그런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유토피아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으면 유토피아가 아니죠. 예. 플라톤은 그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실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어. 이거 우리가 보는 세계는 가짜야. 오히려.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힘들어 이가. 그럼 이게 진실은 아닐까?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부정하고 싶지. 그렇지. 이게 설마 나의 인생의 이게 막 아니겠지.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니겠지. 믿고 싶지 않은 믿고 거지. 싶지 않은 거지. 그럴 때
이건 가짜라고 봐요. 어딘가에 실제할 것이다. 진짜 나 따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 예, 진짜는 따로 있다. 이게 이데아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는 유토피아라는 명칭을 안 썼겠죠. 그러면 어떻게 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계를 아예 안 쓰진 않았어요. 쓰진 않았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토피아, 음. 유토피아, 토피아란 말은 굉장히 중요했다고 그랬잖아요. 토피아가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 이 토피아는 기본적으로 땅의 개념이고 예. 땅은 플레이스의 느낌이거든요. 플레이스. 예. 예, 그게 중요했어. 아주 중요했어. 땅하고 대비되는 공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코라라고 했거든요. 코라. 어려운 말 써도 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왜 토피아란 말하고 네. 대비되는 아까 플레이스에 스페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토피아 대신 코라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 스페이스의 개념입니까? 그렇죠. 스페이스의 개념인데 그걸 어쨌든 여기서 더 들어가면 안 되고 네네. 자, 그 토피아가 있는데 유토피아가 있는데 예. 유토피아를 실제 현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실제 있다고 믿고 찾으려고 했어.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게 서양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으로 발전하는 계기예요.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더 나가서 네. 찾아보자. 찾아. 예. 그게 여러분 뽕레프 연인들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보지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뽕레프 연인들이라는 그 가자 유아틀란틱스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으로 예. 그게 이제 그 시절 서양인들이 근대 혁명, 휴머니즘, 계몽주의 예. 막 싹 트면서 과학기술 발달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식민지를 개척할 때 그 사상이 뭐냐면 유토피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개척한 거예요, 사실. 나중에. 예. 유토피아를 찾아낸 게 아니라 유토피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 거죠.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오늘날 흔히 말하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패권국가가. 그게 유토피아 사상 결집체죠. 결국은. 개척에 나서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공간을 만들어냈죠. 예. 그러니까 유토피아라 엄마르큰 드림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유토피아 여기가 유토피아다 이런 거죠. 여기가 유토피아다. 그런데 자 그러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지만 인간이 꿈꾸는 세계. 그래서 지금은 유토피아는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인간이 예. 이제 그런 시기에 이르렀죠. 네. 인간이 실제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나 그냥 이거면 그럼 약간 확장시켜서 지금 우주를 우리가 그렇죠. 개척해보자. 그렇죠. 이것도 약간 유토피아 그렇죠. 사상과 연결된 그거라고 그렇죠. 봐도 되는 건가요? 우리 인간한테 끝없이 어.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 세계를 향한 그치. 열망이 있는 거죠. 여기가 그 끝은 아닐 거야. 그렇죠. 뭔가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 실제하는 곳을 찾아 개척해서 나가보자. 네. 그래서 이제 종교로 나가면 뭐예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겠지.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 더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면 그게 이제 종교로 가는 종교에서 유토피아겠죠. 신적 세계 가서 이걸 지낸다든가 또는 극락의 세계에 열린다든가 이런 게 다 그런 사고방식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사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땅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장소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백지 공간이죠. 네. 백색 공간이 되어버려요. 네. 과연 이 백색 공간을 향한 열망이 좋은 건가? 하는 반성이 시작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미셸 푸코의 진자. 움베르토 에코의. 푸코랑 깜짝 놀랐어. 너무 갑자기 깊게 들어갔나요? 아닌가? 아니, 깊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라고 아세요? 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앞에 수도원 얘기만 엄청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못 봤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 나오고 프란치스코파 나오고 막 지도 그려져 있고 막 도미니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거 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장미의 이름? 장미의 이름 그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있잖아요. 장미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면 아주 쉬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장미는 이름인가요? 실제인가요? 진짜 지금 정말 장미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름일 뿐인 거예요? 밤에 피는 장미.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걸 다른 걸 해도 돼요. 그냥 예를 들자면 뭐 여기 펜이 있어요. 펜은 이름인가요? 실제인가요? 그 질문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중세. 죽고 죽이는 전쟁이 시작되죠. 그 안에서 보면 그게 핵심이에요. 도미니크파 또는 프란치스코파 이런 파들. 그 몇 살 때 읽었습니까, 교수님?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때 그 학창 시절에 보고 그냥 닫아버렸던 기억이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푸코의 진자. 푸코의 진자. 근데 그 푸코가 이 푸코가 맞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푸코예요.
난 여태까지 미셸 푸코 하면은 아. 움베르토 에코가 그 푸코에 대해서 썼나 보다. 아니에요? 또 잘못 알았네. 예. 그럼 그 미셸 푸코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장미 그만하고. 장미의 이름은 또 따로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중세 철학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그렇지. 이런 거 또 좋아, 얘기할 좋아요. 때 아직 교수님 예. 시간이 많아요. 교수님. 자, 예. 그러면 미셸 푸코는 프랑스의 철학자고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엉리 베르송. 오.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오, 그렇죠. 교수님한테 시간, 주어들은 지식. 지속. 예. 엉리 베르송. 엉리 베르송은 엉덩이 베리커. 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음. 첫 번째 받은 사람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근데 노벨 문학상을 거절한 프랑스의 철학자도 있잖아요. 또 있죠. 그래. 사르트르. 누구예요? 사르트르. 사르트르 이름이 뭐예요? 사르트르. 사르트르 아니에요? 사르트르는 성이고 성. 이름이 뭐지?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름. 이름이 성과 이름이. 성과 이름이 우리는 성은 몇 개 안 되죠.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별이 쉬워요. 네. 서양 사람들은 반대예요. 이름은 거의 똑같아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냥 한 100명 모아놓으면 이름이 네. 다 비슷비슷해요. 네. 이름을 3개씩 4개씩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름으로 구별이 잘 안 돼. 성으로 성으로. 구별이 쉬워요. 네. 성이 구별하기 쉽고 그래서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기억할 때 주로 성으로 기억해요. 사르트르. 사르트르. 서양에 가서 사르트르 만나봐요. 찾기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있어. 플레이미. 플레임 있어. 장폴. 장폴. 장이나 폴 다 이름. 음. 장폴은 천지예요 그냥. 장폴은 쉽게 만나는. 네. 예. 아니 파울. 장폴. 예. 폴, 파울 네. 천지잖아요. 장. 네. 장작 루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 많아. 그래서 구분을 못하지만 성은 지식인인 것처럼 하고 싶으면 서양 사람 사르- 외울 때 반드시 플레임을 해라. 그렇구나. 그 습성이 들어야 돼. 엉리 베르송. 엉리 베르송.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거절했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유명한 지금 그 두 분의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프랑스 오늘 사르트르. 예. 사르트르 얘기했으니까 사르트르가 뭐 때문에 유명한 쓴 책 알아요 혹시? 계약연애. 계약연 책이 아니고 책은 구토? 구토. 오 좋아요. 록황땡 나오고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근데 자 사르트르의 계약결혼을 누가 하고 했죠? 보부아르. 보부아르도 플레임이 필요해 항상.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말했죠. 보부상이라고 아는 게 다행이야. 항상 뭔가 좀 아는 척하고 싶다 그러면 서양 사람은 꼭 뭐라고요? 플레임을 외워라. 보부아르의 플레임 뭡니까? 시몬 드 보부아르예요. 시몬 드 보부아르. 시몬 드 보부아르. 시몬 드 보부아르. 예.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뭐죠? 시몬 드 보부아르도 시몬 철학자예요. 아느냐 너 이거 아니야? 시몬 너는 아느냐? 철학자예요. 유명한 철학자죠. 어찌 예. 보면 지금은 장폴 사르트르보다 지금 오늘날 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돼요. 약간 페미니즘 그렇죠. 쪽에서 좀 제2의 성. 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거 얼핏. 제2의 성. 그러니까 오늘날 여성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써놓고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 그러면 인간이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주체란 말이거든요. 그 인간이라고 써놓고 사실은 그 안에 남성만 있었다. 여성은 없었다라고 하는 반성을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한 사람이 장폴 사르트르가 아니고 그의 부인 시몬 드 보부아르다. 예. 그리고 그 쓴 책이 제2의 성이다. 예.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교수님. 빨리. 그래서 자. 유토피아 얘기하다가 지금 프랑스 철학자 얘기를 넘어와서 미셸 미셸 푸코. 장폴 사르트르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면 그 이후에 지금 프랑스 철학을 가장 압도하고 있는 철학자가 푸코.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예요. 예. 이 철학자가 쓴 가장 유명한 책이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과 사물. 네, 말과 예. 사물. 이거 예. 나중에 기회 되면 자세하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네. 말과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처음으로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했어요. 장소에 관한 유명한 프랑스의 논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또 그 사람이 한 말이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 그 유토피아가 사실은 어디에 있지? 그냥 사실 없을무 백지 상태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과연 의미 있는 그래서 행위이겠냐? 그래서 이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수백의 중립적인 순백, 아주 하얀 순백의 중립 공간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백지장의 사각형 속에 살고 죽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토피아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럼 유토피아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헤테로토피아예요. 또 어려운 말 그러니까 만들어내죠. 오늘 이제 유식한 척 하려면 여러분이 예. 유토피아는 이제 알잖아요. 이제 헤테로토피아까지 알자. 에테로토피아. 헤테로라고도 좋고 에테로라고 좋아요. 에테로토피아. 그러니까 뭐 소위 야 나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거 알아? 유토피아 뭐 이런 거 얘기 이제는 그건 구시대적인 그렇지. 얘기다. 그 네. 구시대의 담론에서 벗어나서 지금 프랑스 철학을 지배하는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헤테로가 뭐예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헤테로. 헤테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헤테로를 어디서 들어봤죠? 호모. 호모가 뭐예요? 호모가 휴먼? 아니 호모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호모지니어스. 뭘 호모를 한국말로 뭐라고? 호모가 동성애잖아요. 우리 가르치잖아요. 같음이란 말이에요. 하나. 동일한 거. 그러니까 공간이 땅이 동일한 거 호모토피아잖아요. 예. 호모토피아. 근데 헤테로는 뭐냐? 이성애자를 호테로라고 그래요. 헤테로. 그러니까 다름이란 뜻이에요. 이질적인. 다른. 헤테로토피아는 뭐죠? 이질적인 장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장소예요. 바로 그곳이 우리한테 숨구멍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전 얘기부터 좀 반추해 보면 어떤 무균의 공간 혹은 내 침대 위에 다른 사람의 침대가 켜켜이 쌓여 있는 내 변기 위에 다른 변기가 쌓여 있는 그런 공간이 헤테로토피아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질적인. 예를 들어본 거 이 사람이 헤테로토피아는 확정된 건 아닌데 우리에게 왜 숨구멍이냐 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사용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가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만 들락거리는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 가보고 싶어. 언제 가야 돼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아니 아버지 지금 살아계셔. 살아가 절대 있을 권력자로. 근데 아버지가 막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엄마가 사랑을 나누는 공간. 은밀하지만. 근데 가볼 수 없어. 그런 공간이 나에게는 이질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엄마 아버지가 출타하면 내가 가고 싶잖아. 그 잠깐 동안 뛰어논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런 공간을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버지가 모르는 장소를 또 만들어내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게 아파트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근데 예전에 주택에 살아본 어린 아이들은 다 왠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모를 것 같은 자기 장소가 있거든요. 그게 헤테로토피아예요. 그런 장소에 소멸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장소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다른 장소예요.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경험 있거든요. 그 부모님이 쓰시는 장롱에 뭔가가 보자기로 쌓여져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이게 있는데 열어보기는 좀 그래. 그렇죠. 그럼 엄마 아빠가 나갔어.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열어봐. 그렇죠. 그 뭐가 있을까? 그렇죠. 사실 별거 없거든요. 별거 없죠. 근데도 궁금한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숨기고 싶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사적인 물건들을. 그리고 이제 침대 밑에 공간이 살짝 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침대 매트와 그 바닥관의 공간 거기에 밀어 넣어 놓거든요. 그 이제 나만의 사적인 그런 공간들 이질적이고 혹은 뭐 그런 이질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장소들. 약간 설레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장소 그걸 에테로토피아라고 하는 에테로토피아. 그 장소가 도시도 한 개인에게도 한 도시도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우리한테 유토피아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뭐 미지의 세계 가서 개척하고 이게 그게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건 이제 폭력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끝났고 지금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 숨구멍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 공간, 그런 공간에 대한 자각.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을 생산해낸다는 말이 장소를 생산해낸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 누구도 공유하기 쉽지 않은 나만의 장소, 나만의 에테로토피아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 공간을 생산해낼 능력. 공간의 생산이라는
르페브르라는 책, 저 유명한 또 네. 그 얘기하면 너무 깊어지니까 제가 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대학원에 저 수업을 해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대학원 전남대 철학과 공간의 대학원. 생산. 예. 제가 이제 한때 이 공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또 예. 이걸 가지고 예. 수업을 했거든요. 대학원 수업을 그래요? 했는데요. 예. 야, 공간 중에서 특히 에테로토피아. 그런데 저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아토피아예요. 아 이거 또 있어. 아토피아라는 네, 얘기. 아토피. 아토피아가? 네, 아토피아.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간단히 할게요. 아토피아. 네. 아토피아라는 피부염 들어봤죠? 예. 아토피 원인 불명예. 그렇죠. 음. 어떻게 온지 모르는 거예요. 음. 아토피아라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음. 예전에 소크라테스를 만나면 사람들이 아토포스라고 그랬어요. 아토포스. 예. 학생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예. 보기에 너무 불안해. 소크라테스가 내 마음이 막 설레는데 예. 소크라테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아. 음. 불안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아. 아토포스. 저는 제가 그런 책도 썼거든요. 아토포스 광주라고. 예.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매력적이려면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 대체할 수 없는. 그런데 사람들이 딱 가면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이게 지난번에 시간 얘기할 때 우리가 위험의 그렇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걸 이제 자기를 그쪽으로 내모는 것도 필요하다. 이성의 그렇죠. 지배를 벗어나서 그렇죠. 그런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결이 비슷하다고 그렇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매력적이라는 것은 예. 물론 이럴 수 있죠. 부모님은 나한테 아토포스가 되면 안 되지. 부모님도 항상 안정감 있고 그렇죠. 안정감 예, 있고 이게 포근하고 좋죠. 뭔가 그 코지한 느낌 이 있어야 예, 되지만 그런데 부부간은 어찌해야 될까요? 아토포스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지. 예. 뭔가 약간 그쵸. 설레게 하는 불안함이 예. 있어야 되지. 예.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내지는 그렇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요새 뭔가 좀 약간 이렇게 경계 아니면 뭐 네. 약간 뭔가 불안 뭔가 그런 제일 좋은 멋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멋진 사람 예. 이런 아토포스가 있는 사람? 그렇죠. 매일 봐도 처음 본 사람 같은 아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매일 봤는데 이런 사람이네. 가장 좋은 노래는 뭐냐면요. 매일 들을 때 다른 생각이 나면 좋은 노래거든요. 그죠? 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노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예술적으로 좋은 그림이란 뭐냐? 좋은 그림이란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그림이에요. 그렇듯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게 아토포스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토피아가 돼요.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 이 사람이 확정되지 않은 장소를 하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 공간에서 차지할 수 있는 한계는 있어요. 아파트 아무리 넓혀도 안 된다. 200평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땅 많이 사도 안 돼.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요? 이제 물리적 공간에 공간에서. 그 비물리적 공간에서 나는 아토포스가 돼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최장군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라는 이 비물리적인 공간에서 그렇죠. 정말 좌충우돌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최장군의 이 아토포스에 빠져서 불안과 여러분, 설레임으로 불안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 네. 방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과 설레임으로 함께 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 PR이지만 장소로 돌아가면 그런 장소들이 많아져야 인간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네. 안정감 있게.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불안함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는 거거든요. 설레는 불안함. 그게 흔한 말로 나쁜 남자의 특성이잖아요. 본인은 아토포스 같습니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려고 노력한다. 예. 그러려고 향수를 매번 바꾸는 바꾸는 박구영 교수님. 향수 종류별로 한 20개 있어요? 사실적인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또 사생활 영역에서 비밀이 많은 박구영 교수님. 관심 있는 분들은 전남대 철학과로 뭐 학문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광주 시민자유대학. 광주 시민자유대학.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3월부터 또 새롭게 개강을 한다고요? 네. 이번 3월부터 다양한 강의가 펼쳐지는데 그 메인 강의는 자유에 대해서 강의하고요. 역시 자유의 폭력의 저자답게 그렇죠. 자유. 다양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유에 대해서 강의를 펼칠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요새 진짜 자유란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긴 해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 가치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바로 진정한 땡땡 이것의 문화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정답은 1번 건축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교수님
할 얘기가 진짜 너무 무궁무진 많네요. 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